음주운전 했는데 무죄? 이게 어떤 재판인가요? 지난해 벌어진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 사건 40대 여성이 음주운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30m 정도를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보통 우리가 이 사건 반장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보통 무슨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넘겨받아가지고 지하로 몰고 갈 때도 뭐 어떻게 걸려가지고 뭐 그런 일 있었잖아요. 뭐 한 바퀴만 굴러도 사실 음주운전은 맞죠. 근데 이건 왜 뭐예요? 이건 이제 지금?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이제 다투면서 남편과 다투면서 남편이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급하게 도망치는 곳이 차량 안이었습니다. 이제 차량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남편을 피해서 이 차량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지리는 모르겠지만 저 피해자가 있던 저 장소를 경찰이 찾지 못했습니다. 근처까지는 왔는데 구체적으로 딱 어디인지 찾지 못해서 저 현장, 딱 저 남편과 있던 현장에는 도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한 20분 정도 흘러가니까 이 여성은 이 남편이 막 차 밖에서 나와라 뭐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버텼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경찰이 있는 곳까지 한 30m 음주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승현님. 네. 뭐 정말 절박했으니까 음주 상태에서도 뭐 운전대를 잡았겠거니라는 생각은 들긴 좀 드네요. 지금 이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저라도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강목이나 흉기를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죠. 경찰에는 신고했는데 이 경찰분들은 저를 찾지는 못하죠. 그럼 내가 이 장소를 떠나야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과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고 이 장소에서 남아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외적으로 그 경찰이 있는 곳까지만이라도 운전해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긴급 피난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일단 정당방위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안 돼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예요. 예를 들어서 예. 남편이 강목을 들고 여성을 때리려고 하는데 강목을 잡아서 밀쳤다. 그 외관상 폭행이지만 그 경우엔 정당방위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정당방위는 그렇게 나를 공격한 사람한테 직접 대응을 하는 걸 말하고 그거 말고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큰 맹견이 막 저한테 덤벼요. 예. 막 덤비는데 제가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맹견을 공격한다면 정당방위 되겠지만 예. 옆에 보니까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아하. 확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거 주거 침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걸 처벌하면 되겠어요? 안 이렇게 되죠, 안 되죠.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게 긴급 피난인 거고요. 예. 이 여성도 이 남성한테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외관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면 처벌 안 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주장하는 법적 이슈는 결국 긴급 피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나요? 네, 일단 이 법원은 긴급 피난의 주장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행위 자체는 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서 긴급 피난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찾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남편은 자동차 앞에 길가에 있던 뭐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뭐 불상에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고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 경찰이 있는 곳으로 운전만 해서 가면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돼서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 여성의 행위가 긴급 피난뿐만이 아니라 과잉 피난이었어도 처벌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긴급 피난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정도가 되면 이제 과잉 피난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당방에서도 한 대만 때리면 될 걸 막 너무 심하게 때렸다. 그럼 예. 과잉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을 해요. 다만 이 여성이 만약에 그래서 뛰어서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네네. 차를 타고 음주운전 구제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야간 기타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쉽게 말해서 긴급 피난보다 좀 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죄를 결국 선고받았어요. 근데 아내 측에서 말이죠. 굳이 뭐 이런 저간의 상황을 듣고서도 그걸 기소를 굳이 했어야 됐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이게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 피난은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정당방위는 목전의 위험이 딱 닥쳤을 때 제가 정당방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긴급 피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긴급 피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3분 후에 터진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들 긴급 피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 피난은 그 요건 자체가 넓은 대신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 그것이 법익을 균형했을 때 그 법익이 분명히 더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 정신 전체에 비추어 봐서 적합해야 된다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들어서 함부로 긴급 피난을 인정하면 긴급 피난이 남용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 피난에서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항소를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도망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근데 그때는 또 고민을 해야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 피난이라는 건 굉장히 요건 자체가 엄격한데 근데 이제 30m를 가는 도중에 남편이 막 뒤에서 진짜 뭐 강목을 들고 막 불같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 경우에 실수로 누군가 뭐 차량을 살짝 이제 부딪혔다거나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긴급 피난 인정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시야에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10km를 가버렸다. 이 경우는 긴급 피난 인정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긴급 피난이라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가 나를 쫓아온다고 옆에 문이 열렸는데 괜히 다른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정도의 요건의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한 거고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저도 이제 가족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성장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댓글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이제 갑론을박 하시다가 이제 한두 분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죄가 맞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볼프강님께서는 이건 긴급이나 이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음주는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6개월 동안 참 우리가 많은 걸 한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홍 기자, 이게 예전에 그 성폭행 위협을 피하려고 음주운전한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는 기소유예됐습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으니까 처벌은 되지 않는 조치를 죄는 처분을 있다고 본 검찰에 거네요? 내렸어요. 네, 긴급 피난을 100% 인정해서 불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난해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오도는 뭐 택시를 절도했다, 만취 승객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택시 기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좀 피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를 따돌리고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긴급 피난이 100% 인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당시에 30km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전부 인정을 해줘야 되냐라는 좀 지적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됐고요. 그래서 사안마다 약간씩 인정될지 아닐지가 갈리기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사건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사건 만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